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한번 가려면 30억을 내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대안책을 만들어서 지금 뭐 열심히 그 호르무즈 해협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우디가 개발한 이 대안책 어떤 거고 원유를 얼마나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새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안 나가고 내륙으로 들어왔으니 홍해로 올라가는 구조를 까는 거예요. 그 이른바 페트로라인, 아크이크 얌부라인, 얌부라는 그 정유시설을 거쳐서 서쪽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동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홍해 쪽으로 나가는 거죠. 저쪽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수에즈가 나와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고 아까 유진씨가 얘기했듯이 저 호르무즈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사우디에 왼쪽으로 파이프라인 깔아버리면 저게 1980년대에 건설돼 가지고 지금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하루 평균 일평균 700만 배럴을 갖다 송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대 1200만 배럴까지 갈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1200km짜리 노선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소화하는 게 1500만 배럴이야. 지금 반까지 따라온 거예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의 완전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대체 경로로 인해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 유가가 한 200달러, 250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100달러로 지금 방어가 되고 있죠. 이거는 뭐 미국이 이제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1200km짜리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지금 진작에 그걸 좀 잘 활용하지. 저렇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별로 이제 활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맹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맹지로. 네. 저 호르무즈 해협 천의 그 조건을 이란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렇죠. 지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기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삥을 뜯고 있으니 이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저것도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가로질르면은 어차피 또 저 예멘 앞바다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멘 앞바다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조 기자님이 맨날 얘기하던 IMEC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방법으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총리가 이제 최근에 뉴스맥스 미국 보수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이른바 이란 전후지설 딱 깐 거예요. 청기 누설한 거죠. 디자인을 딱 보여준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동서 파이프라인 사우디 타고 올라가면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중요한데 저 얌부 항구가 홍해 중간에 딱 거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수에즈 운하고 위로 올라가서 엘리아스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관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IMEC 구간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자 그럼 근데 저거 위로 올라가서 수에즈든 엘리아스는 통과하든 동진중해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고 저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말씀하신 이제 아덴만을 만나죠. 근데 최근에 연초에 작년 말에 뭘 했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소말리란드하고 국교 정상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기에다 해군기지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초크 포인트 두 개예요. 위에 있는 그 엘리아트 분기점, 홍해 분기점하고 아래에 있는 그 아덴만 두 군데 이스라엘이 다 통제한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위아래로 다 잡고 있으니까. 호르무즈에 있는 그 이란하고 또 예멘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죠. 상대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관리 통제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공군력, 해군력이 다 있어야 저 라인을 사수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호르무즈 해협에 국제 그 동맹국 나토나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들어오라는 얘기는 누군가 와서 그 보초를 서야 되거든요. 선박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대신 쓸 수 있어. 홍해 라인. 이른바 홍해 라인은 이스라엘이 책임질 거야. 우리 안보 관할권이야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상. 전후 질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되면 아이맥 그 경제 활황이 대폭증이죠. 대폭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적 롱게임을 보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중국이 뭐 슈퍼파워 있다는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조 기자께서 보시기에 그 전쟁 끝나고 나서 IMEC 경제 회랑 엄청난 그 10,000km 정도 된다 그러던데 그거 공사 시작하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간만 지금 연결하면 되고 이스라엘이 왜 논하냐면 이제 엘리아드에서 운하까지 뚫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 벤구리온 운하. 네, 벤구리온은 끝나면 이거는 이제 얘기 끝나는 거죠. 그럼 금방 된다 이거죠?
그건 이제 전쟁 끝나면 이제 투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사전에 야금야금 이스라엘이 다른 용도로 이걸 다 땅을 까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는 결국은 그 IMF 경제 회랑이 완성되면은 그 최고 수혜자는 유럽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되는 거를 봤으니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이거 IMF 뚫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뛰어들 것 같아요.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아, 유럽은 또 달라요? 정신 나갔어요. 하여튼 참 빨리 유럽으로 진출하십시오. 자,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쟁 이후 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라든가 또 중동판 나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유럽 나토 말고 중동판 나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차적으로는 공격 상륙 작전은 이제 미국이 하겠다 이스라엘이랑 호르무즈 장악을 위해서. 그런데 관리 책임은 사후 관리는 유럽 나토하고 동아시아 국가 일본 한국이 해라 뭐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가장 쉬운 거.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언론상에서 추스폼도에서 영국하고 나토를 닦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 겁쟁이들 하면서 막 너네들 원유인데 왜 네가 안 지키고 내가 다 하냐 하면서 우리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그 결국 연설도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걸 시한을 연장해서 이란과의 그 협상보다는 이거를 위한 이제 시간 벌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중동판 나토 체제를 결석하는 거고 앞전에 이유진 PD가 보도한 것처럼 UAE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 참전하겠다, 이제 공급 자산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UAE 네가 당사자들이 너네 거기 책임져 이 얘기란 말이죠. 이걸 위한 이제 시간 벌기가 어떻게 보면 협상 시한 연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전통적인 동맹국과 조약 동맹국하고의 그 차별점이 나와요. 전통 동맹국은 나토하고 대한민국이나 이제 일본이죠. 그러니까 방위협정이 막혀 있어요. 조약으로서. 근데 얘네들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규직인데 와서 하라는데 이게 안 하는 거야. 근데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은 지금 동맹 조약이 없어요. 그냥 방위협정만 있지 조약으로서 결정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그냥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죠. 비동맹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할을 조력을 해주는 가장. 그래서 새로운 비동맹 국가들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죠. 전통적인 조약 국가들은 뒤에서 지금 먼발치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한 중에, 이 4월 6일 이 시한 중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재 이란 전쟁의 가장 비협조적인 게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지 사용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완전 저거 나토에서 호적 파발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래 유럽 왜 이러냐 이거 전략적 판단이 이것도 왜 못하냐 돈이 많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썩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썩었다는 얘기가 IMF에 저거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해요 얘네들은 이게 왜냐면 그 올드 유럽 무슬림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내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쇠락하는 유럽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도 유럽 국가 나토 회원국인데 와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걸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지중해다 보냈어요. 동쪽 아무 상관없는 지중해다 보내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 왜냐면 자기 이익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야 지중해. 우리는 아라비아하고 관계가 없어. 이러면서 자꾸 이익만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프랑스 너네 이스라엘 적대 정책 취하고 있지.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탄압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던 거고 뭐 국제 무대에서 맨날 이스라엘 욕만 하고 말이야. 너네 금수 조치 요번에 때렸습니다. 프랑스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산 부품 소재에 대한 금수 조치를 때렸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프랑스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한테.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레바논도 문제인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준동할 수 있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이란의 지원이 있었지만 70%가 30%는 거기에 평화유지군 유니필의 사령관이 프랑스예요. 방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칼 갈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체제 속에서 새로 이제 바뀌니까 이참에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프랑스한테 금수 조치 때려버린 겁니다. 무기를. 그러니까 프랑스가 욕먹을 만 하죠. 이게 뭐냐? 그럼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왜 지금에서 하냐?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트럼프의 새로운 질서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냐면 유럽이 지금 3분의 1로 쪼개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럽의 중심 독일, 서유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피시좌파적 그 정신적인 문제가 정치 철학적 문제가 있어요. 무슬림 때문에 지금 정치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이란 요번 전쟁을 지원하면 내부 무슬림 폭동이 날까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무기력 상태고 그 다음에 남부 유럽이 완전히 이제 유럽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아까 얘기하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조차도 멜라니 총리조차도 이번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앞으로 먹거리는 지중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란 전쟁이 좀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 프랑스 남부국가랑 이스라엘이랑 동지중해를 놓고 박터지게 아마 싸울 겁니다. 또 새로운 또 이게 분쟁의 핫스팟이 동지중해로 이제 이어갈 것이고, 근데 반면에 이제 민어들도 새로운 승자들이 나오죠. 우크라이나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트럼프 질서에 편입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으로 중동과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유럽 질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재밌어질 거. 이란 정리된다고 뭐 평화가 오지는 않고 이게 물리법칙처럼 어떤 연락학이 어떤 여기가 이제 중동이 안정화되면 이게 이제 동지중해 쪽으로 이제 뻗어날 것이 보여집니다. 평안할 날이 없네요. 예. 어쨌든 이번에 이란 전쟁이 정리되면은 새 판짜기, 새로운 질서 그렇죠. 형성될 것 같아 보이는군요.